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우리 판례에서도 이미 정민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미리 물색해둔 인적 드물고 경사 급해 미끄러지기가 쉬운 비탈 쪽으로 유인 후 함께 놀다가 미끄러지자 방치하여 죽인 사건. 네, 이게 정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네, 1992년 판례죠. 부작위 구조 의무 관련된. 그래서 구조 의무가 계속 문제되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저수지 유인 사건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핵심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두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아요. 죽일 생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해서 함께 걷다가 예상을 했죠. 물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자 구호하지 않은 채 방치한 거죠. 이것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용인 방관이다. 그래서 구조가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위험한 강비탈 쪽으로 돗자리도 그쪽이고 비탈 나무에서 놀고 그쪽을 유인을 해서 같이 놀다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튼 항상 위험이 상존한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서 너무 똑같습니다. 이 판례가 정민 사건과. 그래서 이런 판례를 많은 국민이 아셔야 되고 구조가 너무 유사하고 근데 SBS는 엉뚱한 걸 다루고 있죠. 엉뚱한 판례를. 그래서 이러한 부작이라든가 구조 의무 관련된 거는 다 비슷한 얘기. 자기 의무, 보호 의무, 구조 의무, 주의 의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관련된 사건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판사들도 이거부터 봐요. 말은 안 하지만 이거부터 보고 검사들도 이거부터 보는데 이 사건에서 이번에 그 아래에서 다룬 사건에서는 직장 상사를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을. 그래서 갑을 사건이라고 그냥 편히 얘기할게요. 그 아래 갑을 사건에서는 엉뚱한 걸 다뤄놨습니다. 왜냐면 정민 사건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핵심은 뭐다? 거의 검사도 기소를 잘못했죠. 검사가 치명적으로 기소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자기 의무가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의무 발생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검사는 실패했고 판사들이 잘 본 거죠. 그래서 이 갑을 사건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사건 하나 더 간단히 보면 이건 민사소송인데 구조 의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나온다. 그래서 구조 의무가 나와도 뭘부터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구조 의무를 발생이 되는지를. 근데 구조 의무가 발생되는지 보려면 핵심이 여기서는 원고가 건물주예요. 그 다음에 피고는 불을 낸 회사 임차인 그리고 직원들인데 여기서 직원들이 실수가 있다 주장했는데 입증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임차인 측 피고 측의 잘못을 주장했지만 하나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분란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인명 구조 의무 법률상 의무를 주장할 때 이 의무는 발생한 것이 핵심이라 말씀드렸죠. 그 발생이 임차인들 피고의 화재 원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을 못 밝히면 이 구조 의무,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의무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민사기 때문에 맨 끝에 인명 구조 의무가 과실이 있다 없다 따지는데 이건 민사고 과실은 우리 형사 책임은 과실을 뺀 인명 구조를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 정민 사건 같은 경우 따라서 고의로 하지 않은 경우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혼동하면 안 되고 구조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무조건 따져야 됩니다.
구조가 발생했는지 핵심은 화재의 원인 행위거든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아래서 다룬 갑을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 검사가 실수한 게 딱 나옵니다. 11시에 을을 끌고 나오고 갑이, 그 다음에 2시까지 이제 11시에 집에 들어가서 2시에 엘리베이터를 끌고 나오는데, 이때가 핵심인데, 이때까지 3시간 동안 어떠한 의무 발생에 관련된 원초적인 행위, 1차적인 행위를 검사가 전혀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냐면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과학적인 조사나 분석이 아니라 뇌출혈을 일으켰다라고 일단 알려졌는데,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특정했다. 이런 사건은 무조건 집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다른 방법 없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에 의해서 또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특정했다? 그럼 이런 사건은 무조건 패소해요, 검사가. 따라서 과학적 조사나 분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검사가 초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입증을 못한 거죠. 따라서 구조할 의무, 이게 지금 그할 사건이거든요. 구조할 의무를 다룰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할 것은 의무가 발생했는데, 의무 발생은 뭘 따져야 된다? 원인 행위. 첫 번째 가장 먼저 발생한 행위. 시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발생했고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뇌출혈의 원인을 못 밝히면 구조 의무는 논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뇌출혈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구조 의무는 논할 필요가 없고 논해도 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뇌출혈의 야기된 원인, 뇌출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고서 지금 구조 의무로 살인죄로 기소한 거예요. 이건 바로 패소입니다. 그리고 다만 판례도 판례도 기본적인 정도의 판례, 그러니까 이지 케이스가 있고 하드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통. 근데 쉬운 사건, 어려운 사건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두세 번째 줄에 법률행위, 선행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룰을 언급할 때는 룰을 짜집게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이 룰 내린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선행행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의무, 탄생 그 조건과 탄생 상황이. 근데 보증인지, 이걸 이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라고 하는데, 부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세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이상 자기 의무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법률행위, 선행행위 말고. 근데 이걸 뺄 수 있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게 룰이에요, 룰. 그래서 룰을 일단 써줘야 됩니다. 룰을 써주고,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안 돼요. 근데 방금 보신 판례는 이것만 쓰고, 3개만 쓰고, 이 3개는 안 썼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가 안 쓴. 하지만 이렇게 자의적으로 룰을 인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들이 잘못됐다,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룰을 똑바로 써야 되는데, 다 알죠, 룰은.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안 쓴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룰을 똑바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갑을 사건에서 이미 집안에 있을 때 뇌출혈로 이미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뇌출혈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출혈을 야기한 행위를 더더욱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런 과학적으로 안 따지고 의학적으로 안 따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해서 대충 판단한 다음에 방치한 행위, 구조를 안 한 행위를 기소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이런 이야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인과관계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무수한 행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뇌출혈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사인이 뇌출혈이기 때문에 사인이 뇌출혈. 그래서 이 뇌출혈 관련된 것만 일단 따져야 됩니다. 뇌출혈.
나머지는 나중에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1번 뇌출혈 원인 행위. 근데 이걸 안 밝혔어요, 검사가. 그럼 집니다. 나머지는 다 인과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들이 다 인과관계가 없고 고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부터 따져야 돼요. 1번.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건 그 아래서 정민사건에서 나왔던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민사건이랑 유사하게 보이려고 CCTV 이야기도 하시고 가방 이야기도 하시고 엉뚱한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엉뚱한 얘기. 이미 많은 계획을 했을 것이다.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가방을 비교하라. 또 이수정 교수도 나와가지고 레그룸 뒷좌석에 있는 아시죠? 그 의자 밑에 아래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서 밀어넣고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했다. 이런 행위들 다 상관없습니다. 사인 뇌출혈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무엇인가 예견을 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안에는 살인의 고의까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뇌출혈 원인행위, 뇌출혈 야기행위 플러스 100가지 행위가 포함된 건데 1. 하나의 행위. 뇌출혈 원인행위를 밝히지 않으면 이 100가지 행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두 교수가 이 이야기만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100가지 부분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 상관없어요. 뇌출혈 부분, 사인이 뇌출혈이기 때문에 뇌출혈 원인행위. 이걸 밝혀야지만 구조 의무도 밝힐 수 있습니다. 구조 의무. 그래서 반드시 구조 의무를 다룰 때 뭐부터 다룬다? 1번. 원인행위, 뇌출혈 원인행위, 야기행위. 이걸 다루지 않고 나머지 이어진 100가지 행위를 이 두 교수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살인의 고의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100가지 행위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100가지 행위는. 행위 하나하나를 다 100가지를 다 따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가 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따져도 100가지. 100을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뭘 따져야 된다? 하나. 1. 뇌출혈 야기행위. 그래야지만 또 이게 어디로 간다? 구조 의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랑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화살표 표시인데 이렇게 구조 의무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검사랑 이 두 교수 둘 다 초보입니다. 초보. 살인의 고의를 여기서만 인정하고 여기서 인정하는 거 아무리 인정하고 100가지 행위 다 아무리 연결해도 아무리 확정하고 우리 초천재 피집사 하면대 최상천 교수처럼 이 100가지 아무리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정민사건 추락 따지지 않으면 정민사건을 추락 따지지 않으면 구조 의무도 나올 수 없고 추락을 따져야 됩니다. 그럼 또 구조 의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다른 거를 4인방이 꼴뚜기 4인방이 아무리 따져도 뭐 살인의 고의를 넣고 아무리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추락행위 따져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한 건데 이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죠.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구조 의무도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구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관없다. 1, 2, 3, 4 행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1번만 따져야 된다. 이거죠. 뇌출 야기행위. 그래서 구조 의무도 여기 연결되고 뇌출 야기행위를 안 하고 3, 3일 이게 3, 3일이죠. 예를 들어서 추락행위 3, 3일이 추락인데 추락 안 하고 나머지 이렇게 따지는 거 4인방 꼴뚜기 3인방 5번은 이제 이건 다른 거네요. 이렇게 2, 3, 4 엉뚱한 행위를 따르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뇌출 양의 얘기를 따져야 되고 3, 3일 추락 행위를 따져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다 없다. 관련성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살인의
원인이 뇌출혈이고 살인 원인이 익사였죠. 익사랑 관련된 추락. 익사가 있으려면 추락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락이란 자백이 있고 따라서 추락행위, 뇌출혈 야기행위 이걸 따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검 결과 살았을 때 물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 뇌 구조를 보니까 익사입니다. 살인 익사. 그래서 익사와 관련된 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추락. 익사와 관련된 추락. 추락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CCTV가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있고 굴렀어요라는 자백이 있고 그리고 바로 돗자리 비탈 옆이 바로 추락이 가능한 비탈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인은 익사인데 추락과 관련됐죠. 바로 물이고 또 근데 추락에 관련된 증거가 나왔죠. 세 가지. 그래서 익사와 추락, 그래서 익사, 추락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3, 3일을 다뤄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게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사인이 익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밝히는 겁니다. 죽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밝혀야 됩니다. 형사 책임을 물어야 돼요. 따라서 이것도 정리한 것 뿐이고 비교한 겁니다. 가벌 사건, SBS 그알 사건과 정미 사건. 그래서 그 뇌출혈 야기와 무관한 것은 그 이후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죄 나왔잖아요. 그래서 뇌출혈 이외에 거 상관없고 추락 이외의 것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정미 사건은 추락을 따져야 돼요. 추락을. 가벌 사건에서는 뇌출혈 야기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무죄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것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핵심을 잘 파악을 하자 이런 취지고 그 이후의 행위들은 또 이전 이래도 추락과 상관이 없고 이전 이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뇌출혈 야기랑 그 이후의 행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뇌출혈 야기를 따져야 되지. 이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 거를 문제 삼으면 무죄.